형철이가 딱 그 공석인 사이에 오늘 새벽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존나 다득점 그리고 존나 연장. 그렇죠. 그리고 한 경기 존나 승부차기. 예. 지금 어쨌든 유로 16강에서 벌써 연장이 3경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예. 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괜찮아요. 일단 오늘 먼저 얘기할 거는 대이변이죠. 그렇죠. 대이변이죠.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고.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 얘기를 했지만 우승 후보 0순위는 배당률로 보더라도 프랑스였어요. 그렇죠. 같은 레그기 때문에 프랑스 대 이탈리아가 만나잖아. 결국에는. 근데 저는 너 그냥 안전하게 돈을 걸어라. 10,000원만 걸어라. 어디 걸래? 그러면 프랑스에 걸었을 것 같아. 그 16강 대진이 발표됐을 때 옵타 쪽에서 발표된 그 약간 예상 우승 확률 팀 그걸 아마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한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는 16강 팀 중에 우승에 대한 컨디션을 가장 높게 평가받았던 팀인데 놀랍게도 바로 떨어졌어요. 아, 스위스에게 탈락을 했고 근데 그렇죠. 어제 경기를 보면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일단 프랑스는 먼저 세페로비치에게 선제 실점을 하면서 이후에 계속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프랑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데샹 감독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백스리를 들고 나왔는지 이 레프트백의 리카디뉴가 부상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는데 그러면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목적성도 없는 백스리를 들고 나왔는 데다가 그게 결국 스위스한테는 상성상 프랑스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 얘기를 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킬리안 음바페가 중요한 순간에 좀 놓친 부분 그리고 저는 이거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승부차기는 그럼요. 그건 나는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이제 그 사과의 문구를 SNS에 남겼던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120분 경기로 봤을 때 음바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아쉬웠고 결국 이 대회에서 골을 못 넣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남긴 유일한 짤방은 83분이었나 시소코 투입 장면. 그래. 오이, 아직도 대표팀이라고요? 약간 이 반응을 일으킨. 포그바가 골을 넣고서 한 8가지 춤을 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인도 세 번째 골이니까 3대1이니까 이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춤을 췄을 거야. 그쵸. 근데 경기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3대1을 만들 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맞아. 일단 그 계속 무기력하다가 요리스가 페널티킥을 선방한 이후로 분위기를 확 바꿨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가 살아나는 게 육안으로 봐도 보였죠. 맞아. 이후에 벤제마가 4분 동안 2골을 넣었고 포그바는 기가 막힌 원더골로 3대1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골 때문에 이제 주원 형이 폭파 했던 건데 그걸 보여줬고 이번 대회에서 폭파가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위스가 8강에 올라갔다. 그러면 도대체 이 탈곡기로 탈탈 털어도 될 이번 프랑스 대표팀의 문제는 어디가 있었나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이번 프랑스 대표팀은 이번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왼쪽 윙백 자리의 부재가 좀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긴 합니다. 일단 백스리를 쓴 건 저는 결과가 지금 안 좋아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리카디뉴는 유로에서의 마지막 이탈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결국 리카 에르난데스가 있는데 이제 막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리카 에르난데스는 100% 컨디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에 올라왔지만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비오를 어쩔 수 없이 왼쪽 윙백으로 세웠는데 이러한 불안점을 측면 수비에 안고 있는 상태라면 감독으로서 백스리 생각은 한 번쯤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데시안 감독이 작년 그리고 재작년쯤에 A매치에서도 백스리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과가 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백스리에 대한 어떤 준비는 데시안 감독이 잘 구사했던 전술이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이고 결국 이 왼쪽 풀백 부상에 불운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백스리에 대한 어떤 데시안 감독이 그간 아쉬웠던 경기력 문제까지 겹치면서 스위스는 그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윙백으로 이어서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팀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비 접근이 중요했었는데 윙백이 없었고 백스리로 쓰다 보니까 측면 쪽의 수비가 아무래도 옅어졌던 부분 센터백과 윙백 사이 공간을 쉽게 내줬던 부분에서 프랑스가 결국 약점을 어느 정도 내주고 간 그런 경기였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경기 중에 중간에 전반 중간 보면 벌써 킴펜베를 그냥 왼쪽 풀백으로 쓰는 백포 그다음에 라비오를 중앙으로 바꿔서 4-3-1로 중간에 변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름 기민하게 경기 내에서 빠르게 전환을 한 거는 맞는데 저는 처음부터 백스리를 할 거였다면 조금 더 다른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보고 캉테에 대한 위치와 어떤 그 디렉팅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계속 중간에 어제도 라이브 중에 얘기를 했지만 주원 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죠.
풀백이랑 윙포워드는 유사시에는 위치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포지션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브랜든 윌리엄스 그쵸. 원래 오른쪽인데 레어드라는 선수 때문에 왼쪽에 가서 이 선수가 커리어를 하다가 이제 1군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뒤부하가 있었어. 근데 뒤부를 안 썼어요. 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임기응변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어쨌든 그 선수는 전문 풀백이니까. 사실 저는 프랑스가 마지막에 이제 포르투갈하고 조별리그 경기 치를 때 쿤데를 굳이 오른쪽 풀백에 쓴 것도 좀 의아하게 그것도 했어요. 안 좋았단 말이야. 네. 쿤데를 그렇다고 수비만 집중시킨 것도 아니고 네. 제법 공격 가담도 시켰는데 디부아는 리그왕에서 기회 창출로는 되게 높은 레벨에 있는 풀백이거든요. 이 오른쪽 풀백 디부아를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판 요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데시안 감독이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나. 특히나 물론 이번 대회에서 데시안 감독이 좀 전술적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안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그거는 역시 챔피언 팀이고 네. 그러니까 쌓아왔던 조직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원이 워낙에 풍부하니까. 네. 근데 언제나 전술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었던 감독이잖아요. 이번 대표팀에서 프랑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좌우 측면으로 너무 팀의 빌드업이 쏠린다. 이건 어느 정도 상대가 프랑스가 중앙을 뚫지 못하도록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는 압박을 하면서 그치. 저는 약간 데시안 감독의 팀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전술적으로 간파당한 여지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벤제마라든지 아니면 그리즈만이라든지 좀 더 폭넓게 관여가 되고 마무리에 지켜야 돼야 될 선수들이 측면에 밀려나 있는 형태로 측면 빌드업에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은바페하고 측면으로 흩어져 있는 선수들하고 약간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경기 때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과하게 얘기할게요. 네. 은바페가 경기 초반에 왼쪽에서 본인의 속도를 통해서 몇 번 존나 세게 제대로 막 돌파를 보여줘. 그러면 상대도 알죠. 저기 막아야 된다. 거기를 틀어 막힘과 동시부터 경기가 그냥 답답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아니 왜 이렇게 단조롭게 준비가 돼 있을까? 이 경기에서도 그냥 내리 왼쪽이었거든요. 그쵸. 오른쪽은 물론 파바르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전무한 정도 수준이었어. 그렇죠. 한쪽 접어놓고 이쪽만 공격하는 거 이거는 아니 이 정도 토너먼트 16강까지 올라오는 팀들은 다 어느 정도 본인들의 색채와 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인데 이거는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는 이번 대회에서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의 모습은 데시안 감독이 좀 많은 부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선수 기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데시안 감독에게 의문이 남는 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판 요소가 있다고 보이고 그치.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백스리에 대한 전술 대처가 분명 아이디어는 이해가 됐으나 이게 경기력적으로는 확실히 패배의 빌미가 된 부분은 있다. 그치. 이것 또한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나머지 부분들 프랑스의 공격이 어쨌든 측면으로 몰아넣게끔 하고 실제로 프랑스를 은바페만 중앙에 고립시켜서 막는 방법을 보여줬던 거는 프랑스를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이 굉장히 접근을 잘했던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맞아. 이거는 헝가리도 그렇고 예. 이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는 뭐 물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어떤 이유도 좀 있겠지만 포르투갈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이번 스위스전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상대했던 팀들이 프랑스에 대한 어느 정도 전술 간파를 하면서 영리하게 대응을 했고 잘 준비해서 나왔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벤제마가 잘 하긴 했죠. 근데 결국 지루와 은바페가 뛸 때보다 벤제마와 은바페가 뛸 때 좀 더 은바페가 중앙에만 치우쳐서 침투를 먼저 가져가게 되는 동선이 나오면서 은바페가 좀 더 고립되는 양상이 만들어진 것도 이 부분도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다. 플레이어의 성향이 중요한데 네. 벤제마가 지루보다 높은 클래스의 선수라고 얘기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벤제마는 그리즈만이랑 동선이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선수가 되게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시너지는 지루와의 어떤 그 조합보다는 네.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벤제마를 복귀시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했던 선택이라고도 봅니다. 물론 이 범죄 문제 때문에 사실 반대하긴 하지만 네. 전술적으로나 기량적으로 보면 벤제마는 불러야 되는 선수가 맞죠. 그치. 근데 일찍 불렀으면 차라리 그러면 좀 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벤제마를 보유한 팀답게 조금 더 이 선수의 장점과 선수들 개개인 간의 호흡을 많이 발휘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준비 기간이 짧았으니까. 이 실전에서 정작 벤제마가 나왔을 때는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맞아. 발생되는 모습들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루와 은바페가 뛸 때보다 벤제마 은바페가 뛸 때 우리가 예상했던 호흡이 다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서로가 좀 부진하는 양상의 경기들이 나왔던 게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적인 측면을 볼게요. 결국 프랑스는 이번 대회 성적은 오늘 승부차기로 패했기 때문에 1승 3무가 됩니다. 네, 무승부죠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7득점과 6실점.
실점 너무 많고요. 네, 바라는 정말 잘하긴 했는데 결국 풀백 쪽의 수비가 약간 불안했던 부분, 그리고 킴펜베도 헝가리전은 낙하지는 포착에 좀 애를 먹었던 부분까지 약간 실점이 많았던 부분은 결국 팀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월드컵, 유로 월드컵, 내년에 있을 월드컵까지 3연속 재패를 노렸을 텐데 결국 실패라고 말했고요. 음바페는 유로 2020 무득점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14번의 슈팅을 때렸는데 무득점. 골이 없어. 아쉽죠, 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프랑스가 아닌 스위스인데, 스위스의 추버, 어제 추원이 형도 이제 중계를 하셔서 맞아요. 예, 추추 조합이 나왔는데, 추버가 유로 2020에서 지금 본선 도움 4개째입니다. 통계가 시작된 1980년 대회 이래 유로 단일 대회 최다 도움을 지금 쓰고 있어요. 돌파가 시원해. 소속팀에서는 약간 애매함이 있었던 선수인데 굉장히 의아한 활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떨어지면서 네. F조 재평가. F조 그렇죠. 사실은 죽음의 조가 아니라 그냥 거품조였다. 포르투갈 떨어졌지. 프랑스 떨어지고. 그리고 독일도 일단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연은 헝가리가 맞았어요. 그래. 어쨌든 프랑스의 어떤 이 탈락은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이언트 킬링은 축구를 보는 굉장히 큰 묘미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프랑스 같은 팀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건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 네. 물론 스위스가 분전했기 때문에 스위스의 어떤 뭐 활약은 굉장히 멋졌습니다만 프랑스는 좀 나는 감독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약간 전술적으로 간파당한 부분이 있는 것만 보아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또 그렇게 되면 과연 지단의 거취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프랑스 협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죠.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프랑스가 만약에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첼시가 했어요. 그쵸. 야, 그러면 뭐 캉테 혹시 뭐 발롱도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웬걸 떨어졌단 말이야. 그렇죠. 야, 그러면 발롱도르 누가 타냐? 이런 얘기를 지금 팬들이 하고 있어요. 유로 우승하면 음바페가 타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했는데 음바페는 무득점에 탈락. 네. 쿠키 영상 있습니다. 네, 자 형철이 EUCC 첫 경험 첫 경험. 어땠나요? 설레는 마음을 갖고, 게임 공식 중계 처음이죠? 게임 공식 중계는 예전에 위닝 11 동아시안컵 국제대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피파 쪽은 처음. 피파 쪽 온라인은 처음. 좋아요. 네, 어땠나요? 일단은 김수빈 캐스터랑 심프로랑 심보수 해설위원이랑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네, 두 분 덕분에 배워가는 것도 많고 네네네. 잘 맞춰주신 덕분에 저희가 네.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호평 일색이라는 거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우리 내부에서 아닌가요? 우리 내부 말고요. 다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죠. 진짜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네. 네. ACL도 또 했고. 그렇죠. 포항이 이겼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예. 그 형철이를 이제 유로에서 많이 찾아요. 많은 분들이 어디 갔냐. 근데 이제 형철이 개인 스케줄도 그렇고 이게 또 공식 방송들 네. TV 중계들이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주원이 형이랑 하는 그 입중계에 또 주원이 형이 ACL 지금 또 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형철이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에이. 형철이가 딱 그 공석인 사이에 오늘 새벽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존나 다득점 그리고 존나 연장. 그렇죠. 그리고 한 경기 존나 승부차기. 예. 지금 어쨌든 유로 16강에서 벌써 연장이 3경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묘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